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카카오의 AI 네이티브 전략 리더를 맡고 있는 황민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최근에 AI를 가지고 현재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공유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소셜 임팩트의 AI가 얼마나 중요해진 시기가 왔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코딩을 몰라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 카카오에서 7월 1일에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사에 있는 AI 전문가들을 모시고 AI 비어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준비 과정들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는 AI 네이티브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와 더불어서 질문이 바뀌는 시대와 AI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0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행사 몇 명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는 혼자서 2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AI와 함께 준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현재 멤버 수는 거의 4,000명 가까이 되는 그룹인데요. 여기서 4,000명을 좀 앞두고 좀 이벤트를 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사에 있는 AI 전문가들을 20명 정도 모시고, 그리고 저희 크루가 200명 정도 초대돼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시간은 대략 10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심이 돼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행사 기획서를 제미나이를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부터 많은 영감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된 기획서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은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홉데이라는 그 행사명도 AI가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를 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해봤습니다. 레트로 테마로 변경해줘. 네. 과거에는 이런 디자인 변경이 있어야 된다면 디자이너와 그리고 개발자들, 프론트 개발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는 AI를 이용해서 단 한 줄 레트로 테마로 변경해줘, 이 명령만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웹사이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된 웹사이트는 이렇게 예쁘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프론트 개발도 아니고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한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AI와 함께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도 제작을 했는데요. 네, 홍보 영상 잠깐 보시죠. 결국 AI가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의 문제죠. 질문을 바꿔야 했군요. 와. 네, 이처럼 만약에 이런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촬영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책 총괄하는 어떤 PD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사람으로 배우라는 그 동영상 생성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사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 동영상은 대략 8초 정도의 여러 가지 영상 클립을 만들어서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여러분 다 목에 차고 있는 명찰이 있으시죠? 네. 이 명찰도 처음에는 가운데 그림처럼 그냥 하얀 배경에 텍스트를 넣었더니 너무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챗GPT에다가 이 명찰 이미지를 스크린샷을 주고 이 행사 취지에 맞게 이름표를 좀 더 꾸미고 싶어. 그리고 디자인 시안을 그려줘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챗GPT가 이미지 시안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미지 시안을 토대로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행사의 명찰 하나 바꿨을 뿐인데 행사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행사에 홍보를 하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이제 공지사항을 작성하는데 또 제미나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그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행사 외에도 중간중간에 중요한 공지가 있을 때마다 제미나이한테 지금 얼리버드 티켓 다 매진됐으니까 공지사항 써줘. 아니면 행사 잘 마무리됐으니까 종료 공지사항 써줘.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를 통해서 모든 공지사항을 작성했고요. 제미나이가 실제로 작성해준 공지사항은 정말 제가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산출물들을 관리할 때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나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얼리버드 티켓 10,000원짜리 티켓이 다 판매가 완료됐을 때 얼리버드 티켓이 매진됐어. 이렇게 한마디 AI에게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 코드 도구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티켓 안내 페이지를 다 분석을 해서 얼리버드 티켓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른쪽과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필요하려면 사전에 디자인과 협의를 해서 디자인 에셋들을 준비하고 종료됐을 때 어떻게 화면이 변경될지 프론트 개발자들과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얼리버드 티켓 매진됐어 하고 변경된 코드를 올리기만 하면 사이트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것도 AI와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AI는 각 참여하는 분들에게 색깔별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 스티커를 그 가이드에다 미션 카드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 경품을 하게 하는 이벤트를 제안해 줬습니다. 이 제안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미션 카드 한번 제작해줘 또는 이 선택 가이드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행사의 이벤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코드를 주고서 이 웹사이트에 맞게끔 행사 포스터를 제작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의 행사 포스터를 그 웹사이트 형태로, 웹페이지 형태로 그려줬고요. 저는 이거를 A3의 컬러 인쇄해서 행사장 주변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 카드를 완성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경품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사각 박스에 이렇게 손을 넣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AI로 랜덤 뽑기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바로 1시간 전에 이런 랜덤 뽑기를 만들게 시켜봤고요. 10분 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의 카카오 프렌즈 랜덤 뽑기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 이걸 한번 돌리면 1등부터 4등까지 등수가 나오게 되고 1등을 뽑히게 되면 저희는 이 큰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AI 네이티브와 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업무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게 단순히 지시와 실행에서 이제 대화와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AI 역할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인간은 실무 실행자에서 방향을 설정해주는 감독자로 변경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는 단순히 데이터 처리, 분석 이렇게 간단한 작업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창의적인 파트너로까지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은 어떻게 하면 AI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필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AI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AI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려면 AI를 정말 많이 써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AI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이 기술적으로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챗GPT가 나오고 나서 작년 말에 나왔던 이 추론 모델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론 모델이 무엇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추론 모델은 한 번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부에서 계속 생각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에게 그 답변을 내주는데요. 이런 추론 모델이 등장하면서 AI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에 알고 계시는 GPT-4o가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맞던 벤치마크들이 추론 모델이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기존의 비추론 모델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추론 모델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치마크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벤치마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벤치마크는 사람이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벤치마크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네 번째 케이스의 답은 안쪽에 그 공간을 노란색으로 채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AI는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론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 벤치마크는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미 벤치마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아크 벤치마크가 새로운 버전으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AI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GPT-5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 벤치마크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을 토탈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5, 그록, O3, 제미나이, QN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모델들도 있습니다. 여기 LG X1의 모델, 그리고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도 최근에 상위권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모델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AI 모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일 똑똑한 GPT-5 모델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현재 나와 있는 AI 모델들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델은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모델은 멀티모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클로드와 같은 모델들은 코드 생성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발자들로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어떤 만능 모델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에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은
현재 단순히 텍스트 처리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처리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이런 멀티모달 능력들이 늘어나면서 AI가 어떤 통합적인 처리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AI 자율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로드4 소넷 발표할 때 당시 사람이 7시간 해야 되는 작업을 AI가 한 번에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론 모델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AI를 최대한 잘 써보려고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챗데브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가상의 IT 소프트웨어를 AI 에이전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어떤 에이전트는 CEO의 페르소나를 주고 또는 CPO, CTO, 개발자, 리뷰어, 테스터, 디자이너 등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오픈소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뮬레이션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잘 동작을 하진 않았어요. 나온 결과물이 그 코드가 결과물로 나오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AI 에이전트를 우리 단계별로 살펴보자, 단계별로 정의를 해보자 라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단계는 어시스턴트가 이제 에이전틱하게 동작을 하게 만들어서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서 보고서를 생성한다든지 시각화를 AI가 해주는 레벨을 의미하고요. 3단계에 가서는 어떤 대량의 오류를 찾고 수정해주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어떤 주어진 보고서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개선을 해서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고객 지원 업무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레벨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AI 에이전트가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영역은 아무래도 AI 코딩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AI 코딩 영역에서 현재 AI가 잘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코드가 잘못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시킨 작업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I 코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미 구글은 작년에 전체 코드의 25%가 AI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에서도 현재 AI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량의 금액 안에서 AI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변화시키는 개발 환경, 외국의 CEO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person,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speak, will also have the power to speak machine. Any human language is now the only skill that you need to start computer programming. This will lead to a globalized groundswell of software developers, and it will reshape the geography of our global economy. And because of this, I think by 2030, maybe even sooner, we will have more than 1 billion software developers on GitHub. 네, 다음은 메타의 주커버그입니다. Probably in 2025, we at Meta, as well as the other companies that are basically working on this, are going to have an AI that can effectively be a sort of mid-level engineer that you have at your company that can write code. 네, 두 CEO의 의견은 약간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오히려 개발자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거다. 또 한쪽은 개발자가 중국 개발자를 대체하는 AI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감소할 것이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지만 이 두 CEO의 최종 의견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AI가 사람이 하고 있던 일들을 많이 자동화하고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다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메시지를 두 CEO 모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모델이 이제 AI 코딩 영역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브 코딩 서비스들은 실제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비개발자분들이 단순히 클릭만으로 또는 간단한 채팅만으로 AI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코딩 도구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IDE 도구라는 코드 편집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 AI 기능들을 더해서 AI의 코딩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LI 기반 에이전트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검은 배경의 터미널 환경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어떤 제약이 없고 굉장히 자유롭게 AI를 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기 CLI 기반 에이전트 중에 클로드 코드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이 클로드 코드가 좀 비쌉니다. 한 달에 $100 정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헤비하게 쓰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200의 과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200로 한 3-4달 정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개발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그 코딩 영역의 에이전트를 이제 PPT를 만드는데 이제 도입한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스카이워크 또는 젠스파크, 감마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현재는 젠스파크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스카이워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무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도구들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AI 도구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AI로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그 AI 엔지니어가 X에 올리면서 굉장히 회자가 된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코딩하는데 내가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티켓, 얼리버드 티켓이 매진됐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AI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알아서 개발을 완료시키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로바이브 사이트를 제가 코드 한 줄 수정하지 않고 AI로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작성뿐만 아니라 배포 그리고 그 유지, 운영 보수까지 현재 AI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따로 광고한 적이 없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해주고 있어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 에이전트가 혼자서 보니까 지금 20분, 30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책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라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클로드 코드라는 기술 문서들을 웹사이트에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가져온 것들을 토대로 책을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이 책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초편, 고급편, 실전편, 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차 자체도 AI가 처음에 작성하게 해서 그 목차대로 세부 채워가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이지들을 PDF로 변환을 해보니 대략 400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책을 내볼까? 라는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픈소스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오픈소스
오픈 소스에서 스타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00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600개를 돌파해서 이렇게 스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올리면 포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포크라는 기능은 이 소스 코드를 나한테 내 쪽으로 가져와서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크를 어떤 분들이 해갔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400페이지를 가져다가 어떤 분이 영어로 다 번역을 해놓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아마 오픈소스의 힘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에서 최근에 6월 22일에 10K 해커톤을 했습니다. 10K 해커톤이란 1박 2일, 보통 해커톤 하면 1박 2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AI 시대에 1박 2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한 행사입니다. 10K는 10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행사였고요. 저희 개발자 250여 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스케치 영상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로드 중이죠? 아직 업로드가 되고 있고 다섯 시가 되면은 그 이후에 제출된 거는 결과로 인정되지 않는다요? 네. 이 행사는 10시간 안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점심시간이나 심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개발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것은 1박 2일 해커톤 할 때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도 달랐는데요. 이번에 10K 해커톤은 1인 참가 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없는 비개발자 팀들도 15% 정도 됐습니다. 이처럼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비개발자들도 개발자 해커톤에 참여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AI 리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해커톤의 심사를 AI로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진행된 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참가자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AI로 심사하는 기능까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 48시간 동안 이 AI 심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 구축 여정을 잠깐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미나이가 영상 분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해커톤의 시연 영상을 제미나이로 하게 되면 뭔가 잘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AI 심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의록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기획서를 아까 바이브 코딩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V0에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기획서를 그냥 통째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14개의 페이지가 바로 AI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14개의 페이지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가지고 3시간 동안 AI와 대화하면서 이 버튼을 왼쪽으로 옮겨줘, 아니면 이 레이아웃은 이렇게 바꿔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3시간 동안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한 곳에 모아줘, 또는 구글 인증할 거니까 구글 인증 처리 추가해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페이지들을 가지고 이제 이 페이지에 필요한 백엔드 API까지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여기 필요한 API 명세서를 생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API 명세서란
프론트 엔드와 그 백엔드 사이에 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문서로 작성하게 한 뒤에 이 API API 명세서를 가지고 백엔드를 개발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백엔드에는 이제 레이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뭐 엔티티 이런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AI가 한 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10분 동안 AI한테 시켜놓고 저는 이 웹사이트를 올리게 될 서버를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서버를 받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할당받고 이런 부가적인 작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론트와 백엔드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인증도 붙이고 했는데요. 로컬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배포를 서버에 해보니까 구글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구글 인증은 그 로컬에서는 잘 동작했지만 서버에서는 서버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 대를 인증하는 동안에 세션이 유실이 돼서 구글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런 경험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인증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고 무한 로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로딩하는 문제를 굉장히 좀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걸렸는데 이때 AI로 구글 로그인 하나 구현을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을 좀 두고 코드를 한 줄 한 줄 제가 직접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 저희 카카오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 호출하기 위해서는 프록시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설정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단 한 줄의 설정을 추가해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우리 그 프라이빗한 환경, 그 기업 내 또는 조직 내의 환경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퍼블릭한 도메인에 익숙해진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단 4일 전에 어느 정도 개발이 다 완료됐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 어드민 기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해커톤은 몇 명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들을 제출했고 AI는 어떻게 평가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상에 내는데 그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4일 전이라고 하지만 전면 개편을 AI를 믿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팀 관리, 제출물 관리, AI 심사 관리, 동료 평가 관리 이런 전체적인 기능들을 하루 이틀 만에 완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변수들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제 제가 제미나이로 동영상을 그 심사하는 것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트러블 슈팅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팀에서 시연 영상을 올리는 대신에 어떤 광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영상이 90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의 프롬프트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프롬프트 살펴봤더니 그 광고 영상이 이 해커톤의 영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광고 해커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해커톤이고 AI 도구를 활용한 해커톤이고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AI는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유튜브 링크가 제공됐을 때 이 인코딩이 돌고 있는데 이 AI 심사를 하려고 할 때 전혀 엉뚱한 내용의 심사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인코딩이 완료된 다음에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심사를 했고 최종 7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 분석 결과 이제 총 이 시스템을 48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느낀 부분은 AI로 인해서 확실히 그
허들이 낮아진 건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개발자의 경험이나 통찰력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질문이 바뀌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해서 무엇이 또는 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질문이 바뀌면서 우리는 이 무게중심을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서 목적으로,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으로, 그 정답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정의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개발자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정의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어떻게 만들까에서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가? 경험 중심적 사고로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소셜 임팩트는 AI를 만났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그 AI를 활용하면 AI 기반의 문서 자동화를 통해서 처리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사람의 실수 또는 편차를 줄여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사이트를 만들든지 이런 경우에 AI가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또는 텍스트를 음성 변환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을 크게 AI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임팩트에서 또 한 가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 생태계입니다. 오픈소스 생태계는 AI를 지금 바치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봐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윤리 강화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해서 표준화, 그리고 상호 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임팩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강점을 우리는 AI를 통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임팩트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비용 대비 품질, AI로 자동화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원 부족한 부분들을 AI 에이전트로 대체했을 때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결과물들을 잘 만들 수 있어지고요. 그리고 언어,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AI 기반의 번역을 이용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셜 임팩트의 강점을 잘 살려서 오픈소스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문화, 그리고 지식 네트워크, 커뮤니티 기반, 이런 것들은 이미 소셜 임팩트에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단순히 AI 능력이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AI가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파일럿을 실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빠르게 확산하고 공유하는 데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현재 2025년 현재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70%까지 그 2025년 말까지 70%가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 개발 비율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개발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시민 개발자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비개발자들이 현업 부서에서 직접 앱이나 솔루션을 개발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개발자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크게 AI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노코드, 로우코드로 작성된 산출물들로 인해서 개발 시간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엔이라든지 EU의 그 기후 프로젝트, 그리고 쉘 기업에서 AI를 이용해서 비개발자들이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교사들이 개발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 퀴즈 앱, 멀티미디어 자료, 학급 플랫폼들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칸 아카데미 또는 듀오링고 사례처럼 이제 교육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AI를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 그리고 현장의 소소한 기능들, 작은 혁신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제약사항, 그리고 보안 개인정보, 그리고 계속 쓰게 되면 이제 벤더 락인도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 부채도 있고 문제 장벽도 있고, 현재 아직까지는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성숙되지 않거나 기술 발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최대한 극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한계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과연 코딩을 몰라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 네, 그 말인즉슨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진 않았지만 우리 그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이디어가 묻히는 시대를 넘어서 모두가 기술 혁신의 주인공이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윤리적 문제. 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가 어떤 상담을 하는데 맡겼을 때 이 상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AI 모델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이 AI 모델이 잘못된 답변 또는 사용자가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현재 AI 세이프티라는 조직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조직은 AI 모델에 대한 어떤 보안, 윤리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또는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에 대한 AI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더 낮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에도 AI 세이프티 팀이 굉장히 많은 분들로 이루어져서 현재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미나이 클로디, 챗GPT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했는지 각 기능별로. 네, 두 번째 질문 보면 맞습니다. 제가 장표가 공유 아마 될 것 같은데, 장표에 이제 어떤 모델을 썼는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또는 최종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공지사항, 문서를 완성시키는 데는 제미나이를 주로 썼습니다. 제미나이가 특히 그 문서 최종본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리서치를 할 때는 GPT의 딥 리서치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클로드 코드 또는 클로드 모델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AI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트렌드와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시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려면 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X에서 유명 인사들을 팔로우 해놓으면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빠르게 AI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 것의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왜
일들이 벌어졌지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스레드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이슈를 잘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저는 그 AI 인공지능 뉴스 사이트들을 좀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놓쳤던 부분 AI 뉴스들까지 좀 챙겨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알람 서비스, 메일링이나 알람 서비스들도 제공해 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처음에는 다 일일이 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을 해놨다가 제가 보고 내용 괜찮으면 놔두고 괜찮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한 식으로 처음에 좀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메일이 와 있거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단톡방은 좀 참여를 하나도 하고 있진 않는데 단톡방도 꽤 활발하게 AI 정보들이 소통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커톤의 비어챗 AI 도구와 함께 거의 혼자서 진행했던 건가요? 다른 인간 팀원들과 어떻게 협업했는지.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은 AI와 함께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많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션 카드를 AI가 만들어줬지만 결국에 미션 카드를 인쇄하고 자르고 명찰도 자르고 명찰 넣고 이런 작업들은 결국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인 분들을 모시고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 서포터즈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AI를 하다 보면 AI와 아이데이션이 굉장히 잘 되다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AI와 코드를 되게 잘 짜다가도 AI가 어느 순간 되게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 혼자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동료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이걸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경험을 물어보고 그것들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흥미로운 주제와 스피커님께서 생각하신 가치, 정의 궁금합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흥미로운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잠깐 기후와 관련된 내용을 한 장표에 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가 AI 시대에 AI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GPU 자원을 돌리는데 이제 정기적인 그 전력 소모부터 시작해서 물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 물도 그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단순히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증발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정말 물이 필요한 곳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물이 다 증발되어 버리는 직접적인 이제 소비 효과가 발생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 장비들에도 그 장비를 하나하나 만들 때 굉장히 집약적인 산업 그 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탄소 배출이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인 그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챗GPT한테 한마디 건네는 거지만 이 한마디 건네는 거에 우리는 현재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카카오